하이퍼 오토메이션,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나로 연결하다 라는 제목으로 웨비나의 한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자동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비즈니스 팀의 유원영입니다. 저는 RPA로 자동화라는 산업군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이 산업군의 다른 선배님들에 비해 긴 커리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 5년간의 디지털화된 세상을 자동화시키기 위해 정말 많이 고민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동화와 함께할 미래를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고 자동화를 도입하여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와 이로 인해 문화가 바뀌기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른 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큰 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변화, 통합에 대해서 많이 언급될 예정입니다. 자동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최대한 흥미있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생각하고 계시던 부분과 다르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중간중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웨비나가 진행되겠습니다. 레볼루셔나이징, 변혁을 일으키다. KBS 유튜브 옛날TV라는 채널에서 본 영상입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한 여성분이 장면이에요. 있고 본인의 일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정리한 다음에 장표를 1차 정리하고 전산실 컴퓨터에다 입력시키고 있는 작업이에요. 전산실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설명 중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이터 입력 작업입니다. 장수는 한 1000장 정도 되고요. 장수는 1000장 정도 되고 건수는 저희가 건으로 따지면 3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상은 90년대 초반의 이야기로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사무실에서 타자기를 두드리며 일하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90년대에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환경이 달라졌지만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 속 과거 사무실에는 책상 위에 종이가 쌓여 있고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저 종이들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겠죠. 컴퓨터 한 대 보이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앞서 본 유튜브의 모습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른쪽 요즘 오피스 사진은 사람들 개개인이 PC 앞에서 일을 하고 책상 위의 종이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컴퓨터의 발전으로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가 처리되며 그로 인해 종이의 사용을 줄일 수 있었고 일을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덜 필요해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PC 발전 이후 또 다른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온 팬데믹, 그리고 디지털 제너레이션의 등장과 디지털화된 생활, 기술 기반의 거대 IT 글로벌 컴퍼니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해버린 기술력들. 취업 포탈 사람인에서는 위에서처럼 약 60%의 기업이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이 변했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크다는 지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들도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대들의 사회 진출로 디지털화의 급속화. 이 세대는 PC와 태블릿 활용의 능력이 높아 PC 태블릿의 친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기성세대들보다 높은 활용 능력을 통해 얻는 정보력이 매우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고 합니다. 또 애플, 삼성, 구글 등 기술 기반의 거대 IT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다고 발표하는 신기술들, 그리고 52시간 근무, 노동 인구의 감소, 워라밸 향상, 기업의 무한 경쟁, 인재 확보의 어려움, 기업의 비용 절감 등 일하는 환경을 바꾸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변해버린 사회에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상상은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바뀐 환경에서 우리는 왜 자동화를 도입해야 하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달라진 업무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거점 오피스,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 인프라에 비해서 일하는 방식은 얼마나 바뀌고 있을까요? 일을 하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프라의 성장에 자동화를 더해서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그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인프라 변화에 따른 사람의 인식 변화, 직업의 변화, 사업의 변화,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뒤처지거나 앞서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미래엔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화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고 있는 자동화는 달라진 업무 환경에 프로세스 전환까지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예로 일본의 도장 로봇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화를 한 것은 맞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도장을 찍어주는 자동화입니다. 그러나 프로세스에는 큰 변화 없이 로봇을 도입한 예입니다. 사람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은 맞으나 우리가 말하는 프로세스의 변화를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장기자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한국에서는 보편화된 전자결제입니다. 아마도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도장 찍기 자동화를 요구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화의 좋은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동화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초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자동화 사업을 시작하고 메가존 클라우드는 초자동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면 초자동화는 기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기술에 대한 통합을 통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RPA, iPaaS, IBPMS, 노코드, 로우코드, AI, 머신러닝 등의 기술, 도구, 플랫폼 등이 결합하여 최대한 많은 비즈니스를 찾아내고 검증하고 자동화를 적용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구글을 검색하면 나오는 대답입니다. 저는 다른 말로 고급 기술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에서처럼 여러 자동화 기술을 통합하여 응집력 있고 포괄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생성함으로써 기존 프로세스 자동화를 넘어서는 것이 초자동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자동화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고 회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에는 자동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자동화 도입이 어렵고 낯선 이유는 업무를 통합하고 사용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응의 속도보다 월등히 빠른 기술의 발전 속도 때문에 낯설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동화를 해야 할까요? 인테그레이션, 통합입니다. 여러 비즈니스 기능, 단위, 팀, 시스템 및 앱들의 통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화 업무는 각각의 태스크별로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람이 하던 일이 변화되지 않고 일의 순서, 일의 역할, 책임 및 담당 조직 등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표처럼 각각의 태스크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자동화시킨다면 워크플로우 자체가 재설계되고 사람이 하던 업무를 자동화 로봇이 담당하여 업무에 대한 롤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프로세스가 제정이 되면서 일의 순서 및 역할, 책임 등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에 대한 무게가 가벼워지고 디지털 워커가 일을 하는 완전 자동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른 업무의 태스크들을 통합시켜 하나의 새로운 프로세스로 만들어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동화 조직의 입장에서 기술적인 통합을 실현해갖고 엔드투엔드로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세스 전환의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자동화 조직은 목적에 맞도록 통합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 그림을 SaaS를 통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많은 SaaS들이 출시되어 있고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근래 성장한 D&B 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각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SaaS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트렌드고요. 앞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많은 SaaS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고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동화는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장표에 A가 있는 부분 모두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자동화된다면 업무 앞쪽에 세일즈포스부터 뒷부분의 슬랙까지 전부 같은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A-+B, B-+C가 세일즈포스 플러스 에어테이블 플러스 슬랙으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SaaS들 간의 통합으로 인풋, 아웃풋,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SaaS 간 마이그레이션도 용이하고 데이터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SaaS 중간에서 쓰이는 오토메이션 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의 대표격으로 잘 알려진 RPA 툴들입니다. RPA는 화면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기술입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UiPath, AWorks 등의 솔루션이 있고 이 회사들 모두 클라우드화로 전환을 시작하고 있으며 레거시 시스템이 중요한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서는 아직 쓰임이 많은 툴입니다. 각 툴들의 특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D&B, 디지털 네이티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의 SaaS 간 인테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새로운 iPaaS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툴들입니다. iPaaS에 대한 설명 또한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준비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디지털화된 업무들을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수행되는 프로세스의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타스크의 통합을 통해 초자동화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적극적인 컨설팅과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자동화 가능 업무를 발굴하여 iPaaS와 RPA를 이용한 최대한 많은 비즈니스 업무에 자동화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동화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연결되고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초자동화 업무 환경은 곧 대중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IT 기술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기술들로 미래에는 초자동화 환경으로 변함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서 자동화 목표로 하고 있는 3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P는 기존에 존재하던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 팀이 갖고 있는 목표를 정하다 보니 나온 단어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일하는 방식일 뿐 이것이 옳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페이퍼리스. 앞에서 본 종이가 없는 업무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들이 사라질 것이고 업무 리포트 등 또한 디지털 파일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페이퍼리스 환경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업무 리포팅을 받게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중간 업무 과정을 자동화하여 업무 결과를 태블릿으로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따라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P, P-시리스 환경입니다. 모든 업무가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업무 프로세스들이 변화를 맞이하며 PC는 디지털 워커들의 전유물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피스가 아닌 공간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인프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애니플레이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PC 없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자동화 기반으로 한 초자동화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빠른 환경 변화 속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동화가 아니라 초자동화 시대에 대한 적응입니다. 자동화는 그 과정에 필요한 기술일 뿐입니다. 왜 자동화를 도입해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야만 할까요? 라는 고민을 바탕으로 초자동화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께 메가존 클라우드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파트너가 되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땡큐라는 마무리 인사보다는 제가 최근에 본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공유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상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에 없던 새로운 풀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것을 서로 연결하면 생각지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더 빨리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는지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유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비즈니스 팀의 김윤식 매니저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한 부분인 아이파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파스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연결과 통합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아이파스가 생소하지만 이번 세션을 듣게 된다면 그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파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해당 목차와 같은 순서로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인프라 전환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은 대세이며 설치할 필요 없이 원하는 것을 바로 적용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에 따라 솔루션 업체들 또한 온프레미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SaaS 형태로 출시하고 있고 SaaS들의 종류 또한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쓰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사용하는 와중에 일부 단점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시스템 간 연동이 안 돼서 불편했던 점이 다소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일부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빨라지고 편해졌으나 전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흐름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스 간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발생하고 이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보고 키보드로 일일이 입력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죠.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파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간 단절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아이파스입니다. 아이파스란 인테그레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서비스형 통합 플랫폼입니다. 즉, 아이파스는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데이터 흐름을 이어주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이파스는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 API를 통해 앱들을 이어주는데 거의 모든 SaaS 앱은 API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SaaS의 수를 결합하기 위해 iPaaS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의만 봤을 때 iPaaS가 아직 어떻게 내 업무를 도와줄지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라와 투두리스트, 슬랙 세 가지 SaaS를 쓰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에게 iPaaS를 적용시킨다면 지라와 내 작업이 신규로 할당되었을 때 투두리스트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내 할 일이 추가되고 슬랙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정 리마인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앱이 연동되어 일정 누락과 지연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SaaS들이 하나의 앱처럼 연동되고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을 iPaaS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iPaaS를 통해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SaaS 앱을 제한 없이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iPaaS는 서비스를 연결시켜 업무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서비스 내 데이터를 연결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iPaaS는 일반적인 구축보다 비용이 적고 유연하며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보면 RPA와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두 솔루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PaaS와 RPA는 모두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에 유용한 도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RPA는 사람의 작업 행위를 대행하는 성격이며 UI 요소로 화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마우스, 키보드 등의 조작과 애플리케이션 기동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작업이나 데스크탑의 조작에 특화되어 있죠. 하지만 UI 기반이기 때문에 UI 환경이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의 조작은 오류가 많아지며 불리합니다. 반면에 iPaaS는 API를 통해 연계되는 플랫폼 성격을 지닙니다. 주로 API 커넥터 기능과 워크플로우, ETL 등의 기능을 하며 IPA 기반이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API를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과의 연계가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동화 도구로 봤을 때 iPaaS는 KTX, RPA는 자동차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삼역에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갈 때 KTX는 신속하고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출발지 목적지와 조금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iPaaS도 KTX처럼 SaaS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속 안정적이나 내가 했던 업무 방식 그대로를 자동화하기보다 어느 정도 업무 표준화는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운전자에 따라 속도나 안전성이 편차가 크죠. 또한 도로에 사고가 나 있거나 정체가 생기는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PA는 사용자가 하는 행위 그대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연함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 속도나 안전성이 매우 차이가 큽니다. 또한 다른 시스템 UI 변경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하죠. 오류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iPaaS, RPA 모두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iPaaS는 RPA와 더불어 초자동화의 키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적용되는 프로세스와 애플리케이션 모두 고려하여 어느 한 가지 솔루션을 고집하기보다 RPA, iPaaS 등의 솔루션을 적시적소에 함께 사용하는 것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파스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 유명 아이파스 솔루션들도 있지만 제피어, 오카토, 메이크, 메가허브, 파워오토메이트들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우선 제피어는 노코드 자동화 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피어는 노코드 자동화 인테그레이션 툴로 개발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바로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워크플로우를 잽이라고 통칭하며 다양한 앱들 간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워카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노코드 기반의 자동화 인테그레이션 툴입니다. 워크플로우인 레시피를 생성하여 수행하며 2,500개 이상의 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피어보다 자유롭게 개발 가능하여 개발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특히 엔터프라이즈 대규모 자동화 구축 시에 많은 장점을 가진 툴입니다. 오카토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 세션에 진행될 예정이니 다음 세션을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가허브는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 내에서 자체 제작한 솔루션으로 인테그레이션에 특화된 툴입니다. 메가허브 관련된 내용은 조만간 별도의 앱이나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솔루션들이 모두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의 자동화 아이파스 솔루션들이었는데요. 노코드, 로우코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드의 입력 과정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개발을 뜻합니다. 요즘 들어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의 툴들이 선호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업이 직접 그리고 빠르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자동화 프로젝트 시에 아직 IT팀이 전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기한이나 비용 제약, 인력 등의 문제로 보류되거나 진행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를 노코드 툴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신속하게 통합하여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고 비즈니스 IT 전담팀은 장기적인 통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IT 백로그를 줄이며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노코드 툴은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는 노코드로 개발된 업무용 앱이 3년 내에 전체 앱의 65%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또 다른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노코드 시장 규모가 2025년 455억 달러, 즉 60조 원의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의 아이파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자동화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동화에도 단계별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자동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완전한 자동화를 하기 위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화를 적용했을 때 부서 간, 사람 간, R&R 재정립이 필요하며 자동화를 적용한 업무에 대해 인사평가나 인력 배치 등의 어려운 부분들도 고려해야 하며 이런 부분들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조율하는 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 적용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자동화를 실행하고 사용하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동화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자동화에 대한 불신이 사라졌을 때 진정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로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이 기술을 믿지 못해서 기술에 대한 불안과 법적 제도, 보험 제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적용하여 현재는 사용자가 직접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끄게 하는 등 운전의 보조 기능으로 경험하게 하고 있죠. 처음엔
속도만 일정 속도를 달리게 했다가 이제는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주기도 하고 차선을 자동으로 맞춰주기도 하죠. 이제 향후에 자율주행 기술들이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된다면, 그리고 제도들이 정립되게 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핸들이 완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자동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통해 기술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점차 프로세스, 제도 등이 정비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파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이파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기에 아직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이 불편함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RPA가 지난 몇 년간 각광받은 것 그 이상으로 아이파스 또한 활발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사진을 하나 첨부했는데요. 다리는 통로, 구조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다리가 이어지며 각 지역이 연결되고 문화가 교류되고 생활권이 같아지는 것처럼 아이파스라는 다리를 통해 모든 솔루션이 연결되어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세션은 다시 원영님이 아이파스 솔루션인 워카토 설명과 실사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세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메이션 비즈니스 팀의 김준식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했던 유원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앞서 설명 들으신 아이파스를 메가존 클라우드의 파트너 솔루션인 워카토의 실제 사례를 예로 보여드리는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워카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카토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연결하고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아이파스 개념을 기반으로 유연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레시피로 알려진 맞춤형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드래그 앤 드랍 형식의 노코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2,500개 이상의 SaaS 앱을 지원하며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워카토의 큰 특장점 중 하나인 레시피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워카토에서 레시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전에 구성된 자동화 워크플로우 또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레시피는 드래그 앤 드랍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미리 다른 사스들과 연결된 커넥터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사스 앱과 시스템을 쉽게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으로 코드를 호출하는 기능도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워카토는 메가존 클라우드와 파트너 관계로 2022년 국내 유통사 중 C사의 워카토 구축 프로젝트로 아이파스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워카토를 써야 할까요? 워카토는 강력하고 유연한 아이파스 솔루션으로 기업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쉽게 연결 및 통합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 자동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자 친화적인 노코드 툴로 최근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확장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글로벌 기업의 많은 레퍼런스로 이루어진 강력한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워카토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카토를 사용하여 뉴 리드 온 웹사이트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리드를 캡처하고 등록,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예입니다. 왼쪽 부분에서 웹사이트에 새로운 리드를 입력합니다. 워카토의 웹 후크 트리거는 사이트에서 새로운 리드를 수신하도록 설정됩니다. 웹사이트에서 새 리드가 캡처되면 웹 후크 트리거가 레시피를 시작하고 리드 데이터를 워카토로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리드 데이터를 구문 분석하고 세일즈포스의 해당 필드에 매핑합니다. 구문 분석되고 매핑된 데이터로 세일즈포스에서는 새로운 리드를 생성하는 작업이 설정됩니다. 영업팀에는 새 리드를 알리는 이메일 알림을 보내 다음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사나 또는 트렐로와 같은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서 작업을 생성하여 영업팀이 새로운 영업 기회를 포착하도록 업무를 만드는 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웹사이트에 리드가 인입되는 순간부터 영업팀이 리드를 추적하는 과정까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리드를 놓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웹페이지에 리드를 입력하는 행위 하나로 끝이 납니다. 워카토는 업무 중간중간에서 사람이 해야 할 리드를 처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를 API 처리 및 데이터의 자연스러운 흐름 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인사팀 업무의 맨아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워카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워카토를 이용하여 워크데이, 서비스나우와 같은 사스들을 함께 사용하여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위의 플랫폼들의 데이터 흐름을 슬랙으로 내보내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워크봇을 이용한 유즈케이스 영상입니다. For Slack makes how you get work done simpler, smarter, and faster. Workbot enables you to work with any app or any combination of apps to automate your workflows by bringing your data into Slack. You can use Workbot to seamlessly work with opportunities from Salesforce, tickets from ServiceNow, and records from hundreds of apps you already use, directly from Slack. Easily build your own chatbots that will grow with your ambitions. Workbot is the easiest builder to create customized bots for Slack. With Workbot for Slack, managers can approve expense reports, time off requests, or deal desk requests with a single click. Workbot verifies the approver's identity before each action. Sales teams can be alerted about overdue close dates, receive hot inbound leads in real time, or celebrate wins together. Engineers can triage and work on tickets, and critical customer issues can be escalated to the right channel at the right time. 잘 보셨나요? 이처럼 한 번의 행위로 많은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과 비슷한 장표를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리보딩 단계 자동화. 장표에 보여지는 사스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그린하우스와 다큐사인에 입사자가 최종 오퍼를 수락하면 프리보딩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슬랙 워크봇을 통해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워크데이에도 동시에 데이터가 인입됩니다. 워크데이에 인입된 데이터는 서비스나우에서 장비 담당자에게 필요한 장비를 슬랙을 통해 요청되도록 설정해둡니다. 이때 슬랙봇은 서비스나우와 연결을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리드 데이터 입력처럼 프리보딩부터 장비 요청까지 한 번의 데이터 인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슬랙봇에 휴가 요청을 보내면 구글 캘린더에서 가용 날짜를 판단합니다. 이후 워크데이에서 휴가 가능 일자를 확인하여 관리자에게 워크봇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관리자는 워크봇을 통해 휴가 요청을 수락,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워카토 사용 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다양한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랙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협업하고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로그 기록 등의 프로세스 가시성이 용이해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 진행 상황 추적이 용이합니다.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여 수작업을 줄이고 더 중요한 작업에 시간을 할애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정보 및 알림을 제공하여 수동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줄여 팀끼리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특정 요구사항에 충족할 수 있도록 워크봇에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입력, 업데이트, 승인과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여 오류 및 지연을 줄여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데이, 그린하우스, 다큐사인, 서비스나우 등의 SaaS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통합되어 실시간 업데이트 및 정보 공유가 용이합니다. 우리가 워카토를 이용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2023년 1월 가트너에서 발표한 아이파스 솔루션의 순위입니다. 워카토는 아이파스 솔루션 순위에서 최상위에 위치하여 발표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솔루션에 대한 투자와 자동화에 대한 투자로 얻어낸 성과인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신 로우코드 플랫폼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기술은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과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고 작업 흐름을 간소화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화를 통해 로봇이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워카토가 그 생각들을 증명해주는 솔루션임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가 당연한 것으로 다가올 시기에 생각의 전환이 워카토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도 땡큐라는 인사 말고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의 한 구절로 타이밍에 관해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얼마 전 워카토 직원분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동화에 대한 기조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조가 파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탄 사이라며 가볍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가벼운 대화였지만 매우 뜻깊었던 것이 파도가 없었다면 올라탈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기조가 변하고 있는 시대에 잘 편승했다고 생각합니다. 파도가 더 커지기 전에 먼저 올라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메가존 클라우드와 워카토가 만들어내는 파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비즈니스 솔루션스 센터 송광석입니다. 저는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에서 아이파스, 사스 분야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와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메가존 클라우드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장에 전달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가치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께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한 메가존 클라우드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메가존 클라우드가 보는 시장의 변화와 오토메이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메가존 클라우드가 하이퍼 오토메이션 시대에 어떤 가치를 목표로 준비하는지에 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설립된 메가존은 2009년부터 클라우드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키며 클라우드 이노베이터로서 자리잡아 2012년 사업 강화 및 전문성을 목표로 하며 분할된 메가존 클라우드를 설립했습니다.
2012년부터 아마존과 한국 최초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아마존 웹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면서 국내에 5,000여 개 고객사를 보유한 국내 1위 클라우드 MSP 사업자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기업 메가존 클라우드는 2년 연속 퀀텀 성장을 성공했으며 기업 가치 1조 원을 인정받으며 유니콘 기업에 올랐습니다. 2020년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메가존 클라우드는 아이아스를 포함해 파스, 사스, 서비스 등 전반적인 영역으로 투자와 사업을 확대하고 그동안 수많은 고객과 협력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2년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를 설치했고 하이퍼 오토메이션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솔루션을 분석하고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솔루션즈를 좀 더 설명드리면 메가존 클라우드 내에서의 비즈니스 솔루션즈는 디지털 변화에 맞게 인터그레이트,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위드 비즈니스를 목표로 마케팅, 고객 서비스, 인사, 재무 등 다양한 현업 부문의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솔루션을 공급하고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를 컨설팅하고 최적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서비스를 대행하는 공급자 또는 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고객의 사업의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고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같이 성장하는 것이 비즈니스 솔루션즈 센터의 목적입니다. 고객과 직원들의 디지털 경험 개선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디지털 경험을 개선하면서 고객사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 비용 절감 등 최적의 비즈니스를 이끌어내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솔루션즈 부문에서 저희 오토메이션 비즈니스는 메가존 클라우드만의 방식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정의하여 오토메이션, 인테그레이션, 접근을 통해 현대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가장 발빠르게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연구하고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관리, 보안을 포함하여 통합, 최적화 등을 바탕으로 세일즈, 재무, 마케팅, 인사 분야의 워크플로우가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디자인합니다. 저희 비즈니스 솔루션즈 오토메이션 비즈니스를 포함해 많은 고객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IT 복합성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 복합성이 점차 강화될수록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마일스톤을 3단계로 정의합니다. 첫 단계는 청중, 그 고객이 실제 업무에서 맞이할 임팩트를 이해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추상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실제 맥락에 맞게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진행하신 두 분이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간략히 설명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복합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액션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사진에 있는 도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현재 저희 업무 프로세스처럼 보이지는 않으시는지요? 사진의 도로처럼 저희가 직면한 업무 프로세스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다른 지점으로 가기 위해 많은 우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합성과 불확실성의 문제를 IT 관점에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첨부되어 있는 차트는 2021년부터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 사용될 기술들의 성장을 예상한 가트너의 분석입니다. 21년에서 22년 1년 동안에도 하이퍼 오토메이션 기술 분야의 레비뉴는 약 2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우 코드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아이파스 등의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IT 업무 복합성을 해결하기 위해 상기에 언급된 기술들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미 복합성의 문제는 많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는 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기존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등 레거시 시스템과 동반한 운영 관리의 어려움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분석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내의 사일로가 증가합니다.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사일로가 발생합니다.
부서별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스 솔루션이 다르고 데이터의 통합이 어려워 의도하지 않은 사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지속적 확장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파편화된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워크플로우가 일관적이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여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낭비되는 리소스와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로 애자일하고 탄력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원 경험, 즉 UX의 사내 소프트웨어 도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재의 49%가 직장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로 인한 좌절로 직장을 떠날 수 있다고 응답했고,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부분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설명드린 기업이 겪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2020년부터 기업 운영의 방향성은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컴포저블 비즈니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업 전체를 블록화 구성된 조직으로 만들어 내외부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컴포저블 비즈니스는 기존에 없던 빅 테크놀로지가 아닌 현재 발전된 기술을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People Centric.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경험을 중심에 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케이션 인디펜던스. 완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매끄럽게 연결된 워크플로우로 같이 있지 않아도 같이 업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리질리언트 딜리버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팬데믹 상황을 시작으로 빠르게 디지털 퍼스트 요구가 높아질 것이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증대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백오피스와 프론트 오피스의 모든 영역에서 운영을 자동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많은 영역에서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야만 직원의 경험이 중심이 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탄력적인 기업 운영, 즉 컴포저블 비즈니스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세부적인 니즈에 맞게 기존에 사용하는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많은 고객사들도 평균적으로 15개 이상의 사스를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부서별로 각자의 영역과 업무 방식에 맞게 사스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한두 개의 통합된 사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IT 분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까지 70% 이상의 대기업이 단일 벤더 ERP 전략에서 훨씬 폭넓게 포용적인 컴포저블 스트래터지로 변화할 것을 예상합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레거시 시스템과 세부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사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폭넓게 사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메가존 클라우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개발 부서들은 커스터머 빌트 가능한 제품들의 확산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로우 코드, 노 코드를 추구하는 개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직접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한계가 발생하고 큰 범위에서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오토메이션 하는 것은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 기간을 포함해 발생 가능한 오류를 모두 검토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예시로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해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한 한 고객사는 초기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중 많은 오류로 최적화에 실패하여 저희에게 구축을 의뢰하여 진행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용자가 개발 단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오토메이션의 경험과 플로우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컨설팅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직접 경험하였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전문성을 갖춰 오토메이션 비즈니스 팀을 구성하고 하이퍼 오토메이션 사업을 런칭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오토메이션 비즈니스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시대를 맞이하여 직원의 업무 경험 개선과 생산성 극대화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오토메이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파트너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직화된 파트너십 팀을 통해 오토메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툴과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트너십이 완료된 솔루션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는 RPA부터 현재 발전된 오토메이션 기술을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을 구성했습니다. 기존에 쓰고 계시는 인프라, 사스 등을 검토하여 오토메이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오랜 시간 수많은 고객과 업무를 협업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IaaS, PaaS, 사스 분야를 다뤄왔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경험과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고객의 사업에 맞게 컨설팅을 진행하여 오토메이션 환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오토메이션 비즈니스는 사용자의 비즈니스와 니즈에 맞게 워크스페이스를 설계하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업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부서와 업무에 맞게 짜여진 커스터마이징 워크스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는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과 인프라 등을 자동화하여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직원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공유하며 분석하는 데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도식에서 보실 수 있듯 관리자의 배정과 역할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하여 워크스페이스를 설계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오토메이션은 현재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을 연동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의 대부분은 워크플로우를 통해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솔루션이 익숙하실 수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솔루션들은 저희가 오토메이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의 극히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수백 개의 솔루션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툴도 리뷰하여 연동 및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오토메이션 비즈니스와 함께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구축과 IT 운영 하이퍼 오토메이션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해온 직업 경험 개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향상된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여 데이터의 신빙성,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여 일관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면 갑작스러운 변동에 대응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단계에 들어가면 단순 반복되고 절차가 복잡한 업무가 단일화되고 자동화되어 임직원은 보다 전략적이고 창의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영업 업무에 있어 고객사 데이터를 등록하고 계약 절차에서 빌링을 처리하는 단계가 자동화되어 있다면 고객과의 소통이나 영업 전략을 세우는 데 시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관점에서는 업무 운영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며 리뷰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들을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속도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는 일, 인사팀의 업무가 가중되고 인력을 보충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오토메이션 단계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업무 사이클 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기에 전문적으로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비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도 확대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메가존 클라우드의 오토메이션은 고객의 비즈니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비즈니스는 2023년 로드맵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필수적인 오토메이션 시스템과의 파트너십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트너십을 완료하고 신규로 현재의 구성에 단점을 메울 수 있는 파트너십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문화를 이해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새로 개발되고 발전되는 형태의 오토메이션 도구들을 분석하여 상용 가능하게 만드는 인력이 필수적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존 클라우드만의 오토메이션 스트럭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저희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관심을 갖고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오토메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내에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솔루션도 있으며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에 대해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 고객의 디지털 혁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준비한 하이퍼 오토메이션 사업을 2023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하이퍼 오토메이션 문화와 기술을 메가존 클라우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 송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